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사실은 이 회담의 기초가 아직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의 이 보도, 특히 한국 언론의 이 선정적 보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기초가 뭐냐면은 매우 허술합니다. 사실의 기초는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공개된 정보의 모든 것입니다. 거기서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명백히 하고, 북한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미국과 만날 때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협상에 임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거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회담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기를 원할 뿐이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언론은, 그리고 정의용 특사의 뉘앙스도 그렇고, 김정은이가 북한 비핵화, 그러니까 핵무기를 없애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용 특사가 말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정은이가 한반도란 말 쓰지 않으니까 김정은이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고 한 것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옮긴 것인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용 특사가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대한 왜곡보고입니다. 왜곡보고.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이야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거기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문으로. 1991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 때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제안했고, 그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 배치 금지.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폐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북한도 비핵화를 하겠다. 그것이 정확한 뜻인데, 놀랍게도 정의용 특사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할 사람이 다 생략해버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니까 한국의 언론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선동적으로 앞서 나가는 보도를 하는 게 하나의 생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언론도 진지하게 잘못 전달이 되었다, 왜곡 전달이 되었다 하는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갑제 TV 그리고 이동복 선생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외국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정의용 특사가 전달한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알아듣기는 북한이 현재 핵 개발해 놓은 것을 다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정호영 특사한테 한 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만나자고 했는데도 열흘이 지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담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약속한 게 뭐냐? 회담하자고 하면서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회담 중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 정도는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조차도 좀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아마 그 정도입니다. 이 기초가 지금 사실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게 결과가 우스꽝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견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thediplomat.com이라고 있습니다. thediplomat.com. 이게 도쿄를 근거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국제문제 사이트인데 세계적 전문가들이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국제 전문 사이트로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외교 문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앙키트 판다란 분과 비핀 나랑이란 두 전문가가 같이 기명기사로 사흘 전에 올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판다란 분은 이 국제문제 논평 전문가고 더 디플로머스의 편집자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CFR이라고요. Council for Foreign Relations라는 아주 권위 있는 Foreign Affairs라는 유명한 잡지를 발행하는 그 외교협회, 미국 외교협회의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사람 글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앙키트 판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비핀 나랑이라는 사람은 MIT, 미국의 MIT의 정치학과 교수, 부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흘 전에 쓴 기사 제목은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실. 저와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라는 이 말에 의문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문의 기사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주가 지났는데도 심각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남한 특사가 김정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트럼프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직 불분명하다. 정호용 특사는 트럼프에게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비핵화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까지 설명하였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즉 트럼프에게 이야기할 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 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데 그 핵심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트럼프가 만나자고 했을까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의문이죠. 두 번째, 이 판다시의 글의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회담 주제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남한이 미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며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불안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즉 미국과 북한이 회담할 경우에 뭘 논의할지에 대한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남한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를 오가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려고 너무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트럼프가
회담에서 북한이 자진하여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회담의 가장 부정적인 면을 예상을 한다면은 트럼프가 얻은 것 없이 회담을 끝낼 때 김정은과 한국이 짜고 자신을 속임수에 빠뜨렸다고 비난하는 사태이다. 이게 최악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회담장에 갔더니 김정은이가 딴소리를 하더라. 핵 폐기를 주제로 이야기하여야 하는데 뭐 한미동맹 해체라든지 핵우산 철거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어서서 나왔다. 그러면서 내가 김정은과 한국이 짜고 하는 어떤 속임수에 빠졌다. 그걸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다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번째, 미국이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이론상으로는 비핵화가 항상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었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항상 한미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등등을 조건으로 붙여놓았기 때문에 북한이 제안하는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미국이 회담하고 싶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런 조건을 수용한다면 과거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 새로운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작년 7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후에 북한의 관영 언론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을 종료하지 않으면 핵과 미사일 문제를 결코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이 기본적인 태도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고 정의용 특사가 말한 것도 이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이 사라졌느냐? 자기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어떻게 비핵화 이야기만 이렇게 뱅뱅 돌고 있느냐 이런 의문점입니다. 다섯 번째, 판다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정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라는 것은 동북아에 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것,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폭격기가 비행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 병력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핵포기까지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것이 붙어 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적대정책 없애라고 하는데 그 적대정책 속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동북아에 미군이 전진 배치하는 것, 즉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없애야 되고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도 없애야 된다. 한반도 주변에 미군 전투기가 비행해서도 안 된다. 더 나가서 미국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 미국의 비핵화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회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어졌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회담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이 판다시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즉 북한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라, 군사위협하지 마라, 그러면은 비핵화 고려하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미국이 김정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도 후세인과 카다피의 운명을 잘 아는 김정은은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핵무장한 나라가 스스로 핵을 포기한 경우는 남아공뿐인데 정권이 흑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핵무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제거한 것이다. 정권을 놓치지 않았는데도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전례가 없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김정은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도 김정은이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체제 안정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계속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7번째, 이 판다시의 글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김정은은 핵 왕국의 열쇠를 트럼프에게 넘기기 위하여 정상회담에 나타날 리가 없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평양과 서울에 의하여 배신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최악의 가장 끔찍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8번째, 한국 특사는 김정은은 회담에 나서는 북한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을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회담 상대로서 진지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미국과 북한이 같은 핵 보유국 자격으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게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우리를 회담 상대로 존중해달라는 뜻인데 그 뜻은 뭐냐? 미국과 북한이 다 핵 보유국이라는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를 군축을 할 것이냐, 핵 감축을 할 것이냐를 논의하자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되풀이하여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해 왔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어떻게 회담 성격을 정의하더라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하여 다가간다는 것은 북한 정권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김정은이 더 나가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한다면 회담은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번째 지적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서울의 대북 특사가 북한 정권의 말이라고 전한 내용이 남한 특사가 멋대로 상상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힘으로써 한국을 아주 낭패로 몰고 갈 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명서를 만들어내야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로부터의 말만 믿고 회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여기서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한 거가 이거죠.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 보니까 그동안에 한국 정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다 사실과 다르더라. 이거 김정은, 문재인 두 정권이 함정을 파가지고 나를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는 화를 낼 것이고 그 다음은 바로 전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로 갈 수가 있다. 이게 최악의 경우다. 이 지적입니다. 바로 이 지적.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의 가장 기초적 사실은 정의용 특사가 전한 김정은이 말했다는 북한의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한국 언론이 무슨 따지지 않아요. 북한의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슨 뜻이냐. 그게 무슨 조건이 붙어 있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계속 북핵 문제에 획기적인 무슨 돌파구가 생겼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핵 문제가 곧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2배나 늘었어요. 아니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론이 집중적으로 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말했다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되풀이 주장한 것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회담의 본질에 대한, 이 회담의 성격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의구심의 핵심인 비핵화의 뜻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의심할 것은 의심하도록 만들어주는 언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계속 사상 누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계속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모래가 거짓말을 밝히시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죠. 논리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회담 국면이 매우 아슬아슬하다. 사실을 확정짓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사실, 흔히 우리가 진실, 정의, 자유라고 합니다.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위에 정의를 세우면 자유를 지킬 수 있다. 가장 기초는 사실입니다. 사실관계가 뭐냐? 사실관계가 뭐냐? 한국 언론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이 말의 사실은 뭐냐? 진실은 뭐냐를 이분처럼 앙키트 판다시처럼 끈질기게 추적해서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자 숫자가 약 3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속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